일반적으로 이 5단원에서 출제되는 방식은 여기도 시험 문제 유형은 일단 두문항에서 세문항 정도가 있어요. 두문항에서 세문항. 자, 이 5단원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사회제도하고요. 사회제도 파트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뭐냐면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 자, 요 두 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5단원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냐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사회 지금 제도지만 한번 사회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회 구조. 자, 사회 구조. 사회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사회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결과 뭐가 형성이 되고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일정 기간 어떻게 돼가지고 지속돼서 만들어진 틀이죠. 그쵸?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틀. 이게 바로 사회 구조예요. 자,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자,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이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써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무엇이 형성된다고 했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죠? 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그쵸? 그 관계가 여기 있죠. 사회적 관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이게 지속이 되면서 만들어진 틀. 이게 구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사회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렇게 되겠죠. 가르친다 또는 배운다.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로서 교사와 학생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만들어진 틀. 이게 바로 무엇이다? 교육구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며칠 후면 이제 선거도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누군가는 통치를 하고, 그쵸? 통치한다. 누군가는 통치받는다. 자, 그럼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죠? 통치하고 통치받는 거니까 치자. 이게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피치자.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틀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정치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구조는. 예를 들어서 뭐 생산한다. 그쵸? 누군가 생산을 한다. 누군가는 소비한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형성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틀. 경제구조죠. 경제구조. 자,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들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은 사회 제도죠. 이러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규칙이나 절차.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사회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사회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제도 중에 우리가 이 5단원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다뤄요. 자,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다룹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제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족제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핵가족, 확대가족 생각나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도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핵가족은 부부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쌍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핵가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확대가족은 부부와 기혼 자녀 또는 3세대 이상일 때 우리가 확대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대가족은 이제 부부가 두 쌍 이상일 경우에. 그럼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가족제도에서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 자, 문제는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2세대 가구입니다. 2세대 가구. 자, 2세대 가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만약에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면 2세대이지만 확대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만약에 부부가 살고 자녀가 있는데 미혼 자녀들이야.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핵가족이겠죠. 그래서 이 2세대 가구는 핵가족일 수도 있고 확대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표 분석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자녀 양육 문제, 노인 부양 문제, 이혼 문제.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표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가족제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제도하고 종교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제도. 근데 자, 교육제도나 종교제도나 전부 다 이 제도 구조나 제도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뭐 교육제도든 뭐 종교제도든 이것을 보는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기능론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이렇게 요 부분이 반드시 한 문제가 여기서도 출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한 문제 수능 100% 요거와 관련 있는 거 도표 분석이에요. 그리고 교육제도와 종교제도를 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과 연결해서 내는 문제 이것도 수능 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5단원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돼요. 혼인제도, 교육제도, 종교제도. 자, 교육제도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 교육제도에서는 평등을 추구해요. 그쵸? 어떤 평등이냐면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죠. 그쵸? 예, 접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은 약간 기능론적 관점과 밀접합니다. 자, 갈등론적 관점은 접근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접근 기회를 평등하게 주었는데 나타나는 불평등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를 한다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접근 기회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이런 용어들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대중매체가 있죠. 자, 이 대중매체 부분에서도 이것도 수능 100%인데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러한 어떤 대중매체가 있어요. 자, 1세대 대중매체는 뭐죠? 그쵸? 인쇄매체예요, 인쇄매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신문, 잡지, 이런 거죠. 그쵸? 2세대 하면 음성매체가 됩니다. 음성매체. 자, 음성매체는 라디오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이 음성매체가 되겠죠. 그쵸? 이것은 무슨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잖아요. 음성매체는 뭐죠? 그쵸? 이거 청각 자료예요. 그쵸? 네, 청각과 관련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영상매체예요. 영상매체. 영상매체 하면 여기 영화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음반이죠. 음성매체는 음반. 그쵸? 자, 영상매체 했을 때 영화가 들어가죠. 자, 영화하고 그 다음에 TV 이런 것들이 이 영상매체에 들어가는데 자, 영상매체는 청각적 요소가 아니라 시각적 요소도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 이것은 시청각 자료가 되는 거죠. 시청각.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 4세대는 뭐냐? 4세대는 우리가 뉴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미디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쵸?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쵸? 자, 이 뉴미디어는 바로 이 1, 2, 3이 다 결합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근데 이 뉴미디어도 무슨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시청각적 요소예요. 그쵸? 이것도 시청각, 시각, 청각이 다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영상하고 똑같다라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화나 TV만 보시면 안 돼요. 뉴미디어 역시도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쵸?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이거와 관련 있는 것도 한 문제 100% 출제가 되죠. 자, 요것도. 자, 주의할 점. 가장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쇄매체라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뉴미디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나타난다. 이 말도 되게 잘 나와요. 그쵸? 정보 전달의 동시성, 또 정보 수용의 동시성. 자, 동시성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쵸? 자,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쵸?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있어요. 그쵸?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뭐, 뉴미디어 역시도
이런 인쇄 매체에 비해서는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있어요. 뉴미디어도 있습니다. 알겠죠? 전달의 동시성은 있어요. 근데 정보 수용의 동시성은 라디오나 TV는 되게 세지만 뉴미디어는 약해요. 알겠죠? 그리고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능동적이어야 되느냐 수동적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라디오나 TV는 정보 수용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켜놓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돼요? 계속 들려요. 이렇게. 그쵸? 눈에 그냥 보이고. 라디오나 TV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쇄 매체하고 뉴미디어는 안 그래요. 자, 인터넷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직접 읽어야 되지만 인터넷 역시도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나한테 계속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정보 수용의 동시성은 얘네들이 약해요. 인쇄하고 뉴미디어는 정보 수용의 동시성이 약하다.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대중매체 파트 이 부분도 수능 100%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00% 나옵니다. 이것도. 한 문제 정도.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5문항을 봤어요. 우리가 볼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5문항 정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